네, 10월 27일 금요일 장마감 5%입니다. 요걸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뭐 매일매일 챙겨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포트 기준으로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시장을 안정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주간 정리를 해드리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보셔도 되고요. 어제 저희가 뭐 개인 투매다, 공포나 패닉 이런 단계까지 쓰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장이 밤에 많이 떨어졌죠. 하지만 오늘 미국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수는 그래도 주말에 좀 쉬게 하려는지 플러스권으로 마감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저것 다 해도 지금 이제 PBR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시장의 어떤 밸류나 바닥에 대한 그런 부분 얘기를 내일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 여기서는 뭐 사실 더 겁내시면 안 돼요. 혹시나 정말 별의별 일이 더 생겨서 떨어지더라도 회복될 수 있는 거의 마지노선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미국이 조금 더 불안하잖아요. 미국이 기지선 껐던 나스닥 15,000, S&P 500에 4,200 살짝 깨고 내려갔는데 지금 빠진 폭이나 하락 폭이 미국보다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이 훨씬 더 심합니다. 미리 많이 빠지긴 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수급이 10트럼까지 남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지수 기준으로 2,300 초반이죠 지금. 코스닥은 지금 750 밑에 어제 700 한 2, 30까지 갔다 왔어요. 어쨌든 반도체나 2차 전지에 살짝 기스가 난 상태이긴 한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고 반도체가 미국 나스닥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기관에서 간만에 좀 사줍니다. 사실 제가 기관 매수 수급들을 안 보는 거 아실 거예요. 그 기관은 사실 아직 힘도 없고 단타를 좀 많이 치고 예전에 정말 하방을 방어를 잘해줬던 연기금 역할이 없어진 지 오래됐다 보니까 여전히 큰 흐름은 외국인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변동성 크지만 개인 수급을 분석 위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밸류 기준으로 0.8배까지 PBR, 0.82배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보통 0.7배까지 떨어진 거는 정말 안 좋았던 코로나 때, 미친 듯이 떨어진 코로나 때나 아니면 진짜 금융이 왔던 2008년 같은 그런 시기 빼고는 0.7배로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0.8배에서 힘을 좀 내라 말씀드리고 있고 나스닥이나 미국에 살짝 어닝이 나오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고금리의 시장이 정하다 보니까 어지간하게 어닝이 나왔을 때는 두드리 맞고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하죠. 하지만 미국과 우리나라가 조금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고 이런 흐름은 예전에 있었어요. 원래 기준은 미국이긴 한데 2018년에 4분기도 그랬었고요. 2020년 때도 그랬었고 우리나라가 이머지다 보니까 훨씬 민감해서 많이 빠지고 폭이 떨어지게 되면 미국보다 조금 나은 면이 저는 보여줄 거라 봅니다. 자, 어닝 시즌 어제 아마존이 나왔는데 시간으로 상승을 했어요. 여전히 지금 보면은 어제 메타도 시간에 상승했다가 어제 같이 좀 두드려 맞긴 했는데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AI 관련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어떤 그런 7가지 종목이 그 사이에서도 차별화되고 있긴 한데 AI 관련은 꾸준히 나오지만 단기로 지수 때문에 반도체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보시고 우리나라는 사실 계속 제가 반도체, 2차전지, 엔터나 바이오 이렇게 몇 개 찍어서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서 뭔가 새롭게 보이거나 돈이 몰려가면 새로 발굴을 할 텐데 딴 거를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현대차 같은 케이스 나쁘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근데 지금 어제 오늘 박스권 하단 깨고 내려갔어요. 대형주지만 삼성전기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니까 13% 급락했습니다. LG 생활건강 상당히 좋았잖아요. 예전에는 화장품 잘 만들면서 뭐 3년 내내 빠지고 있긴 한데 오늘 실적이 또 안 좋게 나오니까 이런 종목 20% 빠져요. 그러면 코스닥 잡주처럼 대형주가 떨어지다 보니까 정말 극차별화되고 여전히 메인에서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이것저것 보시는 게 안 좋다는 얘기예요. 자, 국제적 리스크로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침투할 거라 보는데 어제 살짝 들어갔다 빠졌죠. 재벌 한번 날린 상태인데 오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상태인데 기준으로 본다는 유가가 83불까지 빠졌다가 지금 장중에는 84불대 정도 살짝 올라 있어요. 하지만 2주 전에 갔던 90불 중반, 95불, 96불 이 정도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있는 거는 그나마 괜찮은 겁니다. 자, 한국증시는 전일에 패닉 공포 단계를 거치고 오늘 살짝 어쨌든 2차전 매수가 좀 들어오고 플러스권 나와 있는데 안정을 좀 봐야 돼요. 여전히 시장이 안정되고 밑에 등락이 있을 거라 보는데 그때까지는 힘을 좀 빼시고 기대감 좀 낮추시고 단기 포트는 여전히 유지하고 제가 특별히 문제가 있으면 바꿀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매크로 기수 기준으로 어제 또 10년물이 빠졌습니다. 이건 것도 사실 좀 괜찮은 면인데 4.9 갔다가 4.8까지 좀 하락을 했고
이 채권을 발행하는 그 이슈들이 있어요. 이거는 주말에 한번 설명을 제대로 드릴 텐데 뭐 국채 수급 이슈까지 챙겨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 외에 제가 그래도 지수의 가장 기준을 보고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달러나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괜찮아요. 여전히 어제하고 좀 비슷하게 106, 그 다음에 1350원대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자, 중국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조금 기대를 하고 있죠. 오늘 반등을 간만에 주고 있습니다. 중국도 7.31 위안 정도 되고 있고 유가 말씀드렸고요. 자, 2차 전지는 좀 말씀을 드릴 게 많긴 해요. 오늘도 말씀드리고 내일도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어쨌든 올해부터 가장 크게 봤던 성장 어닝 정책에서 성장이 이런저런 GM이라든지 LG엔솔 같은 얘기 나오면서 살짝 기스가 갔습니다. 어닝도 지금 쉬어가는 구간이죠. 저 외국에서 미국도 지금 약간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그게 선반영돼 주가도 많이 빠졌어요. 7월 말 대비해서 50%, 60%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이 막 털리고 신용과 미수까지 막 반대되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면을 반영해서 오늘은 좀 빠지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분명히 좀 무거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7월 말 고점 대비해서 지금 밑에서 바닥을 다지는 국면은 나올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되게 중요하고 작년 하반기 사다가 올해 안 샀잖아요, 그죠? 그런 흐름을 좀 봐야 되는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데 개인별로 워낙 지금 많이 들어가 있고 개인 수급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투매가 나왔던 부분 이런 것들이 안정되면서 무거워지지만 바닥을 만들어지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하고 포스코들이 조금 차이는 있어요. 하여튼 지금 추가로 더 사실 때는 아니고 제가 중기적인 비중을 주말 한번 설명드릴 텐데 반영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스코 DX 같은 것들이 그나마 반응 줄 때 상당히 괜찮게 올라가죠. 신용과 공매도의 수급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반도체는 여전히 미국 나스닥이나 빅테크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큰 흐름상 내년에 큰 먹거리 있고 하지만 나스닥이 좀 조정받다 보니까 오늘도 외국인이 팔았어요. 삼성전자 좀 팔고 하이닉스 좀 사고 있는 부분인데 하이닉스는 제가 이제 12만원 기준으로 빠지면 사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중기적인 부분은 어차피 제가 좀 포트를 중기 부분을 어쨌든 2차 전지에서 좀 섞어서 가져갈 그런 생각이고 주말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는 디램과 낸드 가격이 어쨌든 반등을 주고 있어요. 어제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나온 상태인데 물론 되게 내용은 좋죠. 앞으로 좋아질 거라 보고 내년에 기대를 주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그런 것보다 실제 주가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잘 받쳤고 요쪽 가격에서는 저점 매수 하셔도 된다. 중기적인 비중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소부장은 제가 2, 3일 전에 좀 팔았었잖아요. 오늘 하나마이크론을 다시 샀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은 우리 좀 샀고요. 손도 좀 풀 겸 간만에 이제 매매를 조금 하긴 했는데 저번에 28,800원, 29,000원에 팔았어요. 이틀 전에. 그리고 이제 기다리다가 오늘 아침에 저 25,000원 초반에 넣어놨는데 체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6,300원 여기에서 그때 팔았는 거 다시 샀습니다. 어차피 갖고 있는 포션 기준으로 다시 채웠다 보시면 되고요. 단가를 조금 낮춘 효과가 있겠죠. 자, 근데 HPSP도 마찬가지. HPSP는 되게 등락이 심하죠. 오늘 사실 어제 나스닥 때문에 좀 빠져 있긴 한데 어제 많이 빠졌던 HPSP 오늘 반등을 줬습니다. 딴 소부장보다 반등을 주고 있는 상태라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나 마이크론도 저점 매수해 놓으면 반도체 포션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나스닥도 계속 빠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어쨌든 지금 11월 달에 초에 FOMC 금리 동결될 거고 흐름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계속 나오는 빅테크의 흐름은 AI 성장 스토리의 큰 훼손은 아니라 봐요. 단기적인 변동성이라 봅니다. 자, 로봇은 여전히 갖고 있고 지금 관련돼서 뉴스가 좀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에서 발표한다는 로봇 기대도 좀 있고 레인보우는 계속 들고 있지만 잘 버티고 있어요. 레인보우는 어제 오늘도 빠질 때 안 빠졌죠. 어쨌든 괜찮고 요즘 로봇은 여전히 수급 관련해서 빅 흐름이 없기 때문에 좀 떨어져 있지만 두 개는 포트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자, 키움증권에서 이제 수급이나 반대매 관련 담보 부족 나왔던 이렌시스가 좀 떨어져 있긴 한데 수용적으로 변동성 큰 걸 감안해서 관종을 계속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전히 큰 흐름창 나쁘진 않습니다. 이렌시스도. 자, 엔터가 계속 마약 판문 때문에 안 좋았는데 오늘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죠. 여전히 하이브가 JYP가 제일 낫습니다. 오늘 좀 반등을 줬기 때문에 여전히 10만원 중반에서는 포트 내용 단기든 중기든 사도 되는 구간으로 보고 그 두 번째는 하이브로 저는 보고 있어요. 자, 바이오
개별주 알트오전이 오늘도 좀 올라 있습니다. 올라 있는데 제가 매매는 안 했어요. 이게 사실 지금 21선 근처이기 때문에 또 등락했으면 또 등락 있을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빠져가 살지. 하나 마이크론 같은 거는 그래도 한 7%, 한 10% 빠지면은 괜찮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다시 살 그게 또 정신없을 것 같아서 알테오즈 그냥 보유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새롭게 올라오는 것 중에 저점 매수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장 안정화되면은 예, 매수나 매기를 봐야 되잖아요. 예전에 좋았다가 지금 많이 빠졌어요. 이게 다 50% 빠졌거든요. 한두 달 동안. AI 바이오 테마들이 있어요. 루닛, 뷰노, JLK, 딥레이더 같은 것들인데 그냥 관중에 넣어놓고 제가 좀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조금 그래도 주말에 쉴 수 있게 플러스권 유지해야 되는데 아직도 변동성 남아있을 거예요. 하지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정말 안 좋고 큰 위기 빅딥이 왔을 때 그 PBR이나 기업적인 지수적인 밸류로 봤을 때는 여기서는 너무 겁을 먹거나 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레버리지 안 써서 안 틀리면 돼요. 예, 작년 10월도 그랬었고요. 항상 많이 빠질 때 안 틀리면 어쨌든 기회는 오게 되고 바닥에서 또 시장이 정상화되고 수급이 움직이면 거기에서 제가 정도화 섹터 테마를 관찰하면서 물론 지금 보는 데서는 나올 것 같은데 뭐 새롭게 나오더라도 종목을 발굴은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것저것 다 봐도 어쨌든 간에 투자 매매 대상을 좁히면 되고 혹시나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던데 또 가끔 가다가 또 이것저것 나오는 거 있어요. 하지만 시총이 1, 2천억 이하 되거나 짧게 되고 오래 갈 거 아니면 매매 자제하세요. 우리 포트 내에서 들고 계시면 되고 내일 한번 정리해서 중기 테마나 이쪽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서서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내일 주간 정리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